감기만 걸리면 항상 고열로 시작하고 편도가 심하게 붓고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잘 떨어지지 않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은 꼭 보셔야 합니다. 특히 1년에 몇 번씩은 꼭 크게 열감기를 앓고 병원에 가도 매번 재발한다면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더드림한의원 대표원장 정재환입니다. 검사를 하면 큰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고열과 편도염이 몇 년째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도 모른 채 계속 재발이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치료를 해도 또 재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오늘 실제 호전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환자분은 작년 여름에, 즉 25년 여름에 온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이 환자분은 초등학생 때부터 고열과 편도염이 아주 심했습니다. 감기만 한번 걸렸다 하면 열이 40도까지 올라가고 편도가 심하게 붓고 목 통증 때문에 음식도 제대로 못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해열제를 먹고 수액 치료를 받아도 열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고 1년에 3-4번은 반드시 크게 앓았습니다. 매달 항상 고열과 편도염에 시달려서 보건실에 들락날락거리는 일상이 아주 오랫동안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또 비염도 동반돼 있었고요. 검사를 하면 일단 그때는 열이 있다, 편도염이다 이렇게 하지만 이게 왜 오는지를 전혀 아무도 설명해 주지 못했고 계속 재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감기를 걸리면 남들보다 훨씬 심하게 앓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검색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쓴 블로그를 보고 직접 화명동까지 내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 학생은 저희 한의원에서 한약 치료를 시작한 이후에 현재 6개월째 고열과 편도염이 전혀 없는 아주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감기에 걸려도 어떤 사람은 이틀을 앓고 지나가고요. 어떤 사람은 고열과 편도염으로 아주 크게 번집니다. 왜 이런 걸까요? 핵심은 감기 자체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몸이 열과 염증에 반응하는 방식이 잘못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답답해 하십니다. 검사는 정상이라는데 왜 이렇죠? 검사는 보통 구조적인 문제를 보게 됩니다. 편도염으로 검사를 한다면 편도가 찢어졌는지, 고름이 있는지, 또는 종양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검사죠. 하지만 반복되는 고열과 편도염의 많은 경우는 구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염증 반응이 과하게 일어나는 패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검사상 이상은 없는데 증상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열과 편도염의 진짜 원인은 뭘까요? 이런 환자들을 보면 이제 감기가 걸렸을 때 열과 혈류 반응이 위쪽, 특히 편도 쪽으로 과하게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핵심 원인이죠. 원래 염증이 생기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가 증가하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반응이 필요 이상으로 커지면 문제가 됩니다. 혈관이 과하게 확장이 되고 염증 반응이 지나치게 커지면서 편도는 아주 심하게 붓고 통증도 강해지고 열도 쉽게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즉, 열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열에 대한 반응이 과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도의 염증이 심해지고요. 열도 39도에서 40도까지 치솟게 됩니다. 재밌는 건 이런 환자들이 겉보기에는 굉장히 건강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더위를 많이 타고요. 밥은 아주 잘 먹습니다. 또 찬물도 잘 마시고 갈증도 잘 느낍니다. 또 체력이 좋은 편이고요. 그런데 유독 편도염, 비염, 감기, 고열 이 부분만 반복이 됩니다. 간혹 피부 트러블과 아토피까지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의아하죠. 우리 아이는 열도 많고 건강해 보이고 밥도 잘 먹는데 왜 이렇게 자주 아프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 전체가 약한 게 아니고요. 열과 염증이 위쪽으로 과하게 반응하는 패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잘 정리되면 반복되던 감기와 고열도 함께 안정이 됩니다.
해열제는 올라간 체온을 낮춰주는 약입니다. 즉 열을 떨어뜨리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열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이 과하게 반응하는 구조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약효가 끝나면 다시 열이 오르기가 쉽습니다. 반면 진짜 필요한 치료는 이제 이런 게 아니죠. 열을 억지로 누르는 게 아니라 열과 염증 반응이 과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몸의 반응 자체를 안정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해열제와 항생제는 전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세균 감염이 명확하고 급성으로 심하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항생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항생제는 그 순간의 염증을 치료하는 역할입니다. 왜 이 아이는 감기만 걸리면 항상 크게 번지는지 그 패턴 자체를 바꾸는 치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고열과 편도염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염증을 끄는 치료와 함께 패턴을 조절하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몸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을 고쳐줘야 한다는 거죠. 너무 열이 과하지 않게, 염증이 과하지 않게 조절해줘야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한약 치료입니다. 이 패턴을 조절하기 위해선 한약 치료가 필요합니다. 한약은 단순히 열을 떨어뜨리는 치료가 아닙니다. 감기 때마다 이 위쪽, 편도 쪽으로 열 반응이 과하게 올라가면서 편도 주변의 혈관이 쉽게 붓고 염증이 과민하게 반복되는 상태를 먼저 안정시키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열을 없앤다기보다는 열이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순환을 정리하고 과하게 확장된 혈관 반응을 가라앉히고 점막과 호흡기 주변에 과민해진 면역 반응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감기에 걸려도 예전처럼 편도가 심하게 붓거나 고열로 번지지 않도록 몸의 반응 자체를 바꾸는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 치료가 진행될수록 고열과 편도염이 나타나는 빈도가 줄어들고 또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예전보다 훨씬 약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0년 가까이 앓았던 아까 그 환자분도 이 고열과 편도염으로 엄청 고생을 했다 그랬죠. 한약 치료를 통해 아주 말끔히 치유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이 학생은 또 이제 남학생이기 때문에 또 어떤 때는 한약 복용을 빼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약 복용을 빼먹어도 이제는 예전처럼 고열과 편도염이 없이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아주 만족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고열과 편도염이 반복되는 건 체질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몸의 면역 반응이 한쪽으로 과하게 나타나는 패턴인 경우입니다. 이 반응과 패턴을 조절해주면 감기만 걸리면 항상 크게 앓는 아이에서 감기 걸려도 가볍게 지나가는 아이, 감기를 잘 하지 않는 아이로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만약 감기만 걸리면 항상 고열이 나고 편도가 심하게 붓고 해열제를 먹어도 계속 비슷한 일이 반복된다. 그렇다면 이제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해열제와 수액으로는 잠시 진화시켜 줄 뿐입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영상을 찾아보고 계시는 거겠죠. 이제는 진짜로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한 번 더 반복해서 보시고요. 또 비슷한 증상으로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또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문의 주셔도 되고 한의원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지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